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밤 서울 보신각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타종식과 새해 맞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도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타종 법회와 템플스테이 등 다채로운 새해 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 소원의 탑이 설치돼 다가오는 새해 희망과 행복을 발언하는 시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불교계를 결산하는 연말기획 마지막 순서에서는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설을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와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 등 다사다난했던 불교 문화예술 분야를 정리해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새해 희망을 설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법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불교계도 다문화 가족 등과 함께하는 송년 행사를 갖고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자정,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타종식과 새해 맞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도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타종법회와 템플스테이 등 다채로운 새해 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해년을 보내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밤 자정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 선수와 국민적 인기를 얻는 EBS 캐릭터 펭수를 비롯한 시민대표 11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종을 울립니다. 타종 행사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데 앞장선 이철우 씨와 6.25 전쟁 당시 장사 상륙작전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강영구 씨, 유명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장애인 권익보호에 힘쓴 김동현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이유는 관세음 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33개의 하늘로 몸을 바꾼다는 불교 사상에서 유래됐습니다. 타종 전후로는 보신각 특설 무대에서 박원순 시장의 신년 인사와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타종 행사를 위해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 30분까지 종로와 주변 도로에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은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타종 행사에 8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보고 보신각 인근에 소방안전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인근 5개 지하철역의 안전요원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신각 타종 소리와 동시에 전국 사찰 곳곳에서도 타종식과 신년법회, 해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은 자정에 맞춰 33번의 타종 의식을 갖고 새해 첫날 새벽까지 철야 정진과 탑돌이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타종법회에는 주재 지연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신도 일반 시민이 함께합니다. 시민들은 지난해의 아쉬움을 떠나보내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거나 저마다의 서원을 담은 촛불을 밝히며 새해를 맞을 예정입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조계사를 찾은 시민들은 범종로에 올라 타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태종은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인 서울 우면동 관음사에서 오늘 밤부터 타종 행사와 신장 등 점등식, 신년 법회 등을 봉행합니다. 진각종과 총지종 등 밀교 종단들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국의 시민당과 사원에서 새해 맞이 불공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 봉선사 등 전국 50여 개 산사에서는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마련돼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경자년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는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말고도 소원의 탑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민과 불자들이 손으로 직접 쓴 소원지가 소원의 탑에 가득 매달려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과 행복을 발언하는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사 경례를 거닐다 보면 소원의 탑으로 이름 붙여진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저마다의 소원을 적은 별 모양의 소원지가
하나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소원지에 새해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발언하는 마음은 빠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좀 가족이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들 좋은 배필도 만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소원을 많이 빌었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불자들의 이 같은 바람이 각각의 소원지에 담겨 소원의 탑을 이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간격을 서로가 조금씩 넓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소원지에 적었습니다.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기원했어요. 소원의 탑 기념식에 참석한 조계사 신도와 불자들은 새해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가슴속에 한가득 담았습니다. 조계사 소원의 탑은 다음 달 중순까지 경내에 설치되며 누구나 탑 옆에 마련된 소원지에 글을 써 매달면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주춧돌이 튼튼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 소원탑에 소원을 하시고 그 소원이 2020년도에는 꼭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 소원의 탑이 경자년 새해 우리 사회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시민과 불자들의 간절한 발언을 담아 오늘도 서울 도심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올해는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서를 주제로 한 영화 나란말싸미와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선보여 불교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는데요. 하지만 영화 나란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조기에 막을 내리는 등 아쉬운 대목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국 불교계를 결산하는 BBS 뉴스 연말 기획,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순서로 다사다난했던 불교 문화예술 분야를 류교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여름 극장가의 최대 기대작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영화 나란말싸미. 한글 창제에 불교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다뤘기에 개봉 전부터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연이은 흥행에 이어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명작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당초 여름 극장가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받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저조한 흥행 성적 속에 조기에 막을 내렸습니다. 나란말싸미는 한글 창제의 주역으로 소개된 신미대사에 비해 세종대왕을 무능한 왕으로 묘사했다는 일부의 비판에 직면했고 이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글 창제 당시 불교계의 실제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력설이고요. 문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판단자, 그러니까는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지 않으면 그건 절대 작업이 진행될 수 없어요. 불교가 언어나 문자를 만들어서 새롭게 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어나 문자를 창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창제라고 하는 것은 세종이 기획한 거 맞고. 올해 9월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도 불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직접 공연장을 찾아 불교를 소재로 한 뮤지컬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런 지금 뮤지컬 이런 게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런 그 어려운 데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단추를 이제 끼운 거니까. 뮤지컬 시다르타는 나무를 테마로 한 상징적 무대 장치,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음악적 시도 등 시대적 고증위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작품성과 흥행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호평을 얻었지만 관객 흥행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거액을 쏟아붓는 대형 뮤지컬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만큼 뛰어난 작품성과 경쟁력을 갖추진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불교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불교 소재로 한 그 뮤지컬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세계 3대 성인의 한 분이신 부처님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고 그 성인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불교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대중이 원하는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교계 차원의 실질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으로 천태종의 중흥을 이끈 대충대종사의 탄신 94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봉행됐습니다. 천태종은 어제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종정 도용스님 등 만여 명의 사부대종이 참석한 가운데 대충대종사 탄신 94주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종단 중창의 기틀을 다지고 정진을 독려하시던 대종사님의 풍모를 기억하며 종단의 3대 지표를 더욱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낸 대충대종사의 탄신을 기리며 지금처럼 앞으로도 대종사님의 지혜를 배워 단양군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충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했고 1993년 구인사 조실 당시 원적할 때까지 대중교화에 힘써 천태종이 신도 250만 명 규모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위를 다지고 새해의 희망을 설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포교단체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서울 경인 지역 사찰 청소년 연합 송년법회를 열었는데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불자들의 축제 현장 유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불교 역사 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밴드의 흥겨운 공연 소리가 한가득 울려 퍼집니다.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조계사 청소년 밴드의 무대는 청소년과 어르신 불자들 모두에게 깊이 있는 울림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서울 관음선원 청소년 무예가들이 선보이는 특공 무술 시범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포교단체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주관한 사찰 청소년 송년법회가 펼쳐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청소년 불자들은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는 참된 불제자로서 용맹정진할 것을 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참된 불자 청소년의 길을 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였고 튼튼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대돌보 더 나아가 인류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서원하오니 학업과 신행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불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본받으려는 수행에 정진하고 처음의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당부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업도 하고 또 이제 절에 나와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냈다면은 그런 것은 아마 좋은 씨앗이 돼가지고 내년이나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아마 토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법회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청소년 불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수행과 전법에 전념해 한국 불교의 미래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불자들이 학업과 신행생활 틈틈이 다져온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명상수행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수행포교도량 참벌선원이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 참벌선원 선원장 각산스님과 회장단 임원진들은 어제 오후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방송포교 후원기금을 이선재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각산스님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BBS 불교방송이 이선재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사장은 불교계를 이끄는 공익매체 입장에서 참불선언의 명상수행 대중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불선언과 BBS 불교방송은 새해에도 참선 명상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걷기 명상 등을 하는 DMZ 세계명상대전 개최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습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사찰림연구소가 후원인들을 초청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서울 봉은사 교육관에서 2019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갖고 후원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원명 스님은 경자년 새해에는 사찰림 관련 연구는 물론 학술 심포지엄 개최, 사찰림 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찰림 해설사 양성 과정의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사찰림 대상 산림탄소 상쇄 사업의 추진과 사찰림 임상도 제작, 절숲길 사진전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찰림을 활용하는 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새해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연구소와 산림복지 전문 업체인 숲바라미아의 현판식도 가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법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불교계도 의미 있는 송년 행사를 갖고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주 도심의 수행포교도량 참 좋은 우리절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한 송년법회를, 고창 선운사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열어 송구영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도심 수행 포교도량, 전주 참 좋은 우리자리,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불자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를 격려하고 모두의 행복을 함께 발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촌유나라고 합니다. 네, 연말 되니까 아빠 엄마 생각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전에는 회일 스님하고 인연이 좀 있어서 참 좋으리절 많이 다녀봤는데 이대 송년법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송년법회에서는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신행 활동을 펼쳐온 불자들에 대한 표창과 장학금 수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지 회일 스님의 법문을 대신해 참 좋은 우리절 대중 스님은 물론 외빈으로 초청된 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 좋은 우리절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석천 스님은 주지 회일 스님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도반들과의 인연의 소중함도 강조했습니다. 단언컨대 이 생에서 가장 만난 좋은 인연이 우리들과 스님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도반을 만난 인연이 최고의 인연이라는 걸 잘 명심해야 돼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주지 회일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전북 베트남 교류 증진 협의회를 통한 해외 후원 활동을 소개하며 향후 다양한 교류 협력 등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또 작년에 이어서 자전거 나누니 올해는 또 장학생까지 나눠서 스님이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다가 장학금도 줍시다. 해외 나눔 활동을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후원이 너무도 기쁘고 힘들지 않습니다. 고창 선운사도 고창 불교회관에서 송년음악회를 열어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감동의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국악과 클래식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국악과 정통 클래식이 만나 관객과 하나 되는 소통과 힐링의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협회가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계종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옥석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회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예방하고 문화해설과 관련해 포교사와 교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중앙협회 회장도 맡게 됐다며 불교계와의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홍 스님은 포교원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제안해줘 고맙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해설사와 포교사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산업 종합전시회인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성공적 개최에 공을 세운 노욱선 자문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집무실에서 노욱선 자문위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노 자문위원에 대해 불교박람회와 연등회 원만한 개최와 함께 불교문화 발전과 전법 홍보에 매진하고 불교 관련 국가 법령 개선과 대외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표창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홍 스님은 불교 박람회뿐만 아니라 종단을 위해서 여러 문제를 도와주고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앞으로도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뜻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최근 형성된 한일 간 대화 분위기는 유지됐지만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상처가 덧칠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건 아닌지 김현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6년 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저 돈만 준다고 그거 동의할 것도 아니라 이 다음에 합의하게 되면 이 문제를 다 털어놓고 말하고 앞으로 있어서는 그 전에 털은 또 사죄해놓고 또 뒷공지 또 쳐면 안 되는 거야. 그로부터 3년 9개월 뒤 헌재는 해당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촉각을 곤두세우던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한일 간의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한 줄기 희망을 품었던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피 맺힌 하늘, 호소할 길마저 잃게 됐습니다. 문제 해결돼야 되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울 일이 있겠고. 일본서 사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에 대고 할 말이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야 우리한테 배난할 수가 없대. 물론 한일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거나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을 길이 가로막힌 것은 아닙니다. 헌재가 조약이 아닌 합의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없다고 부연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 정부가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에 그 합의안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파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액션을 하지 않으면서 침해는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다룰 문제는 아니다고 그게 판정된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전문가들 역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통절히 사죄에 반성한다는 여기에 반할 경우 또는 일본 정치가들의 망언이 나올 경우에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외교부와 피해자 모두를 배려한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나 피해자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에 더욱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없지. 할머니들 문제를 사죄를 하라고 말 한마디라도 일본도 해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다가 할 말 우리 사죄를 빨리 받기 요구를 하고 해달라는 거 그게 부탁이지.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는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20회 발고열악 무르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법요식을 시작으로 국악인 남상일과 무용가 현숙희, 울산사업연합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에 앞서 총동문회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찻집을 열었고 다음 달 14일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 부설 신도 전문 교육기관인 울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된 총동문회는 1994년 창립 이후 신행과 포교 활동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 참여와 청소년 장학기금 수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고 총림 순천 서남사가 특별 강원을 개설하고 불교계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서남사 주재의 시각스님은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종단과 종파를 초월해 모든 스님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고종만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기타 근소종단 누구라도 전부 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함께 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요. 스님은 시간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의 전통 강원과는 별개로 주 2일 수강과 1박 2일 숙식 등 자유로운 교육과 함께 타 종단의 스님들도 수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또 사찰의 법회와 주요 행사를 알리고 부처님 말씀과 법문 등을 전하는 미디어 포교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렘 속에 출발했던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의 일출을 보면서 한 해의 계획과 각오를 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면 다시 재해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 각오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새해만 되면 세우는 계획과 다짐들이 비록 잘 지켜지지 않아도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3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